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훈 TV에 오세훈이 안 나오고 맨 처음 보는 학생이 나와서 놀라셨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한수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연이은 파일로를 겪고 있어서 저를 비롯한 청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최근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청취하기 위하여 대담 자리를 요청을 드렸고 이 시장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오늘 대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담 현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아주 시끄럽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한수 학생이 국민을 대표해서 저한테 질문을 좀 하겠다 이런 연락을 해와서 좋다 그런 모양으로 오늘 그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우리 학생이 박한수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형식은 학생이 질문하고 제가 그 궁금증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핵무장 이런 카드를 언급하면 항상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가 전쟁하자는 거냐, 냉전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하자는 거냐, 뭐 냉전으로 회귀하자는 거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가 좋았냐, 계속 이제 그런 이 반박이 나오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쟁하시자는 겁니까?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핵을 얘기를 하고 뭐 핵무장,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뭐 핵공유 프로그램이 핵자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한마디로 핵무장론자다 이렇게 몰아붙여 놓고 너 전쟁의 위험성을 감수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평화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결기를 가지고 준비할 때 방지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쉽게 보지 않았다면 일본이 쳐들어왔겠어요. 6.25 때 김일성이 스탈린이 물어볼 때 사흘이면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허약하게 전쟁 준비 상황을 매우 허약하게 봤기 때문에 6.25를 터뜨릴 수도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핵에 대해서도 지금은 저는 앙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저런 그 도발의 행위가.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김여정이 얼마 전에 앞으로의 그 대처는 총참모부에 맡기겠다. 이거 완전히 공갈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시사한 거죠. 사실 엄청나게 공갈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게 이제 핵 그림자 효과라고 그러죠. 핵을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렇게 공갈을 칠 수 있는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결기를 보여야 되고 우리의 결기를 최악의 경우에는 핵 무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결기, 의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핵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린다고 해서 전쟁광이고 냉전주의자고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누가 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평화론자지 전쟁론자는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 핵무장을 검토해야 된다는 발언이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단언하신 것처럼 약간 호도가 돼가지고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 핵무장을 하자는 단언하는 주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참 많지요. 핵무장론하고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협상하는데 이걸 고려해달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죠. 그런데 그냥 자체 핵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어떤 그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극복할 의지도 있다 우리는. 이런 입장과 이게 첫 번째죠. 자체 핵개발론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겠다. 갖다 놓는 이유는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고, 만약에 갖다 놓은 이후에 북핵이 폐기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동시에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입니다. 세 번째는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고 필요할 때에는 자국 전투기를 활용해서 그 핵무기를 장착해서 적국에 투하할 수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국내에서 공론화 작업을 벌이게 되면 아마 가장 큰 자극을 받는 것이 중국이 되겠고, 야, 이러다가 정말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순간 북한을 진심으로 압박해서, 야, 안 되겠다. 너희 핵무기 정말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외교 협상 카드로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제스처, 다시 말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이게 제 주장의 요지였던 겁니다. 방금 크게 세 가지 방안,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 세 가지 방안 간의 비교 공론화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 가지 방안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술, 전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세 가지 방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세 가지를 공론화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둘째, 국제사회의 압박을 버텨내면서도 핵폭탄을 제조할 의지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능력과 의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학생도 그런 의문일 것 같은데, 우리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죠.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6개월, 그리고 첫 폭탄을 만드는데 1조 원이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해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탐지해서 원점 타격해서 무력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마련하는데 무려 6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 효과 면에서 비교해 보면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공격용 무기를 만드는 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죠. 압박할 수 있는 효과는 훨씬 더 큰 거죠. 어쨌거나 기술적인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거는 미국의 핵과학자 그룹의 회장인데,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몇 년 전에 썼어요. 그분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퍼거슨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이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특히 미국의 또 중국의 이런 원치 않는 나라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갖가지 장애물,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건 우리의 분석이 아니라 퍼거슨이라는 미국의 핵 과학자 그리고 정책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게 분석 결과입니다. 근거는 뭐냐? 인도와 이스라엘 사례를 듭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커졌다. 혹시라도 경제 제재가 벌어지더라도 한국 경제가 없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될 수가 없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의 거의 70% 이상이 중간재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중국이 이걸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출받지 못하면 중국이 그걸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면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협상 카드가 위력적이 되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옵션이 있다. 능력도 의지도 있다면 옵션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자체 핵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 때 전부 다 미국으로 다시 철수를 했죠. 한반도에 지금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의 불균형이 생겨서 이렇게 정말 모멸적이고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공격적인 언사에도 제대로 말대꾸 한 번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이 만천하에 이제 정말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별명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B-61-12라고 하는 폭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미니 핵폭탄인데 이걸 이제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4단계로 위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을 실제로 사용하기 힘든 거는 인명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대로 된 핵폭탄을 투여하게 되면 몇백만 명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낙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망설이게 됩니다.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 B-61-12라고 하는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폭탄은 지하 터널로 숨어 들어가 있는 적군을 이 폭탄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 한 60m에서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근처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는 피해가 거의 없다. 수백 명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무기가 유럽에는 150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반도에 갖다 놓는다면 핵 억지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차원의 얘기고요. 아울러서 세 번째 옵션, 핵 공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폭탄을 나토에서는 5개국의 6개 기지에 약 150기를 분산 배치해 놨습니다. 뭐 20개씩, 40개씩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 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F-35A라고 하는 F-35라는 비행기가 있죠. 최첨단 전폭기죠. 여기에 장착을 시켜서 목표점에 가서 투하를 하는데 이게 스텔스 비행기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가가지고 지하에 숨어 있는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정말 가공할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 매우 뛰어난 핵무기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미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자국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목표점에 가서 투하를 하는 방식. 그런 의미에서 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유했다기보다는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에 있는 미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에 바로 미국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서 그 나라 해당 국가 전폭기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유인 거죠. 이 세 가지 이 옵션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최우선 순위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가장 부담이 없죠. 미국과 외교 협상에만 성공하기만 하면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괌 정도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라고 있죠. 그곳에서 이 B-1B 폭격기라든가 이 F-35A 전폭기가 이 전술핵 무기를 장착하고 한반도에 오는데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효용에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니까 이 옵션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더 위협적이 되려면 그리고 북한 핵을 꼭 폐기하는데 어떤 상응하는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북핵 폐기하면 우리도 이거 폐기하겠다. 이런 상호 비슷한 레벨의 협상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협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자체 핵개발 방안과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항상 찬성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옆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예. 우리 국민은요, 정말 더 이상 이 모멸적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에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이런 여론조사가 실시됐었고, 실시되면 항상 거의 2배 가까운 국민 여러분들이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라든지 장청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핵개발 카드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고 또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제 주장을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처음부터 미국의 전술핵 좀 빌려주세요. 혹은 나토식으로 핵 공유 프로그램을 우리도 가동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반응이 그럼 얼마 부담할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순서를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좀 협상에서 우위를 좀 하지 않을까요? 우리 능력도 되고 의지도 있습니다. 핵 개발하고 싶은데 화두를 던져요. 그럼 당연히 펄쩍 뛰겠죠. 아니 한국이 핵 개발할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개발하면 베트남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은 아시아 전체가 핵의 화약고가 될 텐데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느냐? 절대 용인 못한다.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전술핵이라도 좀 꽂주세요. 배치해 주세요. 혹은 나토식으로 핵 공유 프로그램 우리도 합시다. 순서를 이렇게 가야 좀 저비용으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체 핵개발 논의도 옵션 3개 중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바보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봅니다. 허수아비 때리기가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건데 이걸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주장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아니면은 교활하든가.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건데 이걸 공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전술이라고 보고요. 미국과의 관계 나빠질 것 전혀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미국과 협의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손톱만치라도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과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태이고 또 굳건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그의 균형이 생길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할 까닭이 있나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 카드를 추진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될 텐데 혹시 뭐 중국이 지난번 사드 보복 이상으로 더 강력한 보복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렇게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중국을 사실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을 북핵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 그것이 바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이런 카드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사드 때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하던데 과연 그런 상황을 한국 경제가 극복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되느냐?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거의 80%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재였어요. 최근에 그게 한 70%로 포션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중간재가 없이는 중국도 외국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격분해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무역 제재에 돌입하겠지만 지속되면서 고통을 받는 것 한국 경제와 함께 중국 경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죠.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야죠.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확실한 의사표시를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줄 때 비로소 얻고 싶은 것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한국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중국 정부에 전달을 하고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한 이 청년 세대들은 지금의 이 외교안보 관련 논의가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성세대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반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청년 세대들 중에서도 특히 군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보 상황의 문제를 본인의 당사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일련의 핵카드 관련 논의에서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를 좀 청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장하기 시작한 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 논의를 공론화하자 하는 거고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계층 불문,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다 이 논의의장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하는 게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을 호도해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데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과연 우리가 핵무장을 비롯해서 전술핵 재배치 혹은 나토식의 전술핵 핵 공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뭐며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20, 30대가 이 논의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우린 지금 야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사실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야당이 이런 논의를 제기하면 사실은 정부 여당은 부담이 없어요. 야당의 의견을 채택하든지 말든지는 정부 여당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은 이런 주장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활용하는 게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 섞인 대응을 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분들이 과연 지혜로운 분들인가? 북한을 최대한 북핵 폐기 쪽으로 유도하고 싶은 진심이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북한 핵이 우리 민족의 언젠가는 이뤄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장애물이 된다고 보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이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마치 무슨 뭐 철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죠. 내일 아침에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제 질문을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침 출근길에 이런 저의 충정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하나의 여정이죠. 저는 이 과정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세대의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세대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국방비의 현실적인 부담을 생각하더라도 방어 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협상력의 제고를 통해서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국방비가 절약되면서 그것을 복지나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으로 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꺼서는 안 된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논의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대화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학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관심을 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계속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